안녕하세요.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의 라이벌 주희와 육구연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자입니다. 그리고 육구연은 육상산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육상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자는 1130년에 태어나서 1200년에 71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는 공자, 맹자의 뒤를 이어서 거의 성인의 반열에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문묘에 가보면 12명의 현철, 즉 현명한 철학자들을 모셔놨는데요. 그 중에 11명은 공자의 직제자이고요. 유일하게 직제자가 아닌 사람이 바로 주자입니다. 그럴 정도로 중국에서는 주자를 굉장히 높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육상사는 그 반면에 유학자 속에서도 육상사는 비정통으로, 즉 거의 이단 시대다시피 한 인물입니다. 남송 시대에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활약을 했습니다. 육상산이 주자보다 9살이 어리지만 실제로 학문적으로 볼 때는 거의 비등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속의 유명한 학문적인 라이벌, 그러면 바로 주희와 육구연, 즉 육상산을 듭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에 기록된 가장 유명한 학문적인 논쟁, 그러면 그게 바로 아호논학입니다. 아호라는 것은 서원의 이름인데요. 아호 서원은 지금의 중국의 강서성에 있습니다. 그 아호 서원 앞에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호라고 합니다. 아마 거위를 많이 키웠던 것 같습니다. 아자가 이제 거위 아자인데요. 거기서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주자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5살 때 이미 효경을 떴고요. 10살 때 맹자를 완전히 완파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맹자가 성인이어서 엄청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뻤다. 10살짜리가 맹자를 읽고 맹자가 성인으로 추앙받던 시대에 자기도 맹자와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지방의 시험을 거쳐서 19살에, 그 당시로선 상당히 젊은 나이입니다. 19살에 진사에 급제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반면에 육상사는 34살에 진사에 급제하는데요.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의 학문의 실력으로 봐서는. 왜냐면 34살 전에 이미 그의 명성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육상산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과거를 봐서 진사 합격을 한 것입니다. 주희도 그렇고 육상산도 지방관으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주희는 지방관으로 부임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한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높은 자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주희가 가장 높은 벼슬을 했던 것은 그의 만년에 환장각 대제 겸 시강이라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는 뭐냐면 황제를 가리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상당히 벼슬이 높았는데요. 그 자리도 불과 46일밖에 못하고 물러납니다. 이 주희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관료들이 주로 주희를 공격했습니다. 이 남송의 시대를 잠깐 보시면 이 관료, 즉 우리로 치면은 공무원들과 이 유학자들 사이에, 물론 공무원들도 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유학자라는 것은 도학, 이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이학과 공무원들은 서로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송이 망해서 남송이 성립됐는데요. 이학자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들이어서 금나라를 공격하자, 즉 주전파였고요. 이 공무원들은, 즉 관료들은 주화파였습니다. 야, 지금 현실이 좋아.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자.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이 항상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주희 말년에 남송의 효종이 자기가 물러나면서 도학자들을 많이 기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주희이기 때문에 주희를 이제 중앙으로 불러들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중요한 자리인 환장각 대저겸 시강자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불과 46일 만에 쫓겨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주인은 너무나 강직했기 때문에 이 타협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의 기질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러 나와서 그 유명한 백록동 서원에서 이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반면에 육구연은 34살의 진사가 돼서 지방관을 거쳐서 이 중앙에 올라갔는데요. 그 당시 황제가 육구연의 이 상서문, 그 당시에는 찰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임금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쳐달라, 억울하다,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들은 상소라고 그러고요. 이 전략적인 것 또는 국가의 정책에 관해서 올리는 것은 대책이라고 그러는데요. 주로 이제 육구연은 대책 분야를 올린 것이죠. 그래서 올려서 국가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이랬는데 그 당시 임금이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으로 다시 쫓겨내려갔고 본인은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산서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육상산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두 사람 다 정계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정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혀 무시할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주자는 정통, 특히 유학자 중에 정통의 정통으로 꼽혔고 육상사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이학자 또는 도학자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자는 사실 원래 예의기 편에 있었던 대학과 중용을 따로 띄어내서 우리가 아는 사서를 만들었습니다. 즉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게 사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서, 장구, 집주인데요. 이것이 원나라 때부터 과거 시험에 반드시 사서, 장구, 집주에서만 시험 문제를 내도록 돼 있었고 이 사서, 장구, 집주를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가르치도록 그렇게 황제들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에 걸쳐서 주자학은 정통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육구연은 우리가 흔히 심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리보다도 심을 중시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말이 심, 즉 리입니다. 이 리라는 말은 제가 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자체가 리라는 말은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를 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구연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주자는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가 리다. 그래서 주령계가 얘기했던 태극도설에 태극이 무국이다, 무국이 태극이다 그럴 때 그 무국이 바로 리고 리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움직임이 있게 된다. 그래서 리가 발현된 게 기다. 그래서 이기설을 주장했는데요. 육구연은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아니다. 리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천리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도리가 있다. 그런 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 원리가 아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근본 원리, 우주의 근본 원리가 아니라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의 근본 원리, 인생의 원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는 오히려 심이 근본 원리이다. 즉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로 주장을 하냐면 오심, 즉시, 우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마음이 바로 우주이다. 사실 불가에서 얘기하는 일체 유심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마음에 딸려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는 육상산이 이게 불교적인 영향을 너무 받지 않았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육상산을 이게 불교지 유교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로 몰리게 됐는데요. 이 육상산의 라인을 이었던 사람이 바로 명나라 때의 왕양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학 계열을 육왕 학파라고 하고 이 주자 계통은 주자가 정의천의 이론을 본받았기 때문에 정주 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학에 있어서 특히 남성에 있어서 중요한 그 학파를 들라 그러면 이 정주 학파와 나중에 이제 비록 명나라의 왕양명이 끼어 들어가지만 이 유광 학파를 듭니다. 그래서 심학과 이학이 대립을 합니다.
당시에는 그럼 누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을까요? 두 사람 다 유학자 중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성 시대 때 정치를 주물렀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화파들이 주물렀습니다. 즉 유학자이긴 하지만 관료로서, 즉 철학이나 이런 데서 떨어져서 관료로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구연도, 주의도 모두 배척됐습니다. 육구연은 9년 늦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보다 7년 먼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주 사나운 꼴을 보지 않고 죽게 되는데요. 제가 말한 사나운 꼴은 뭐냐면 주의 말년에 남송에서 경원 강금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학자들을 55명의 명단을 만들어서 이들은 거짓된 학문을 하는 나쁜 놈들이다. 나라를 망친 놈들이다. 이들은 벼슬자리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그 6번째로 거론된 사람이 바로 주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주의가 넘버1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6번째로 내려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주의가 도학자들의 두목이다. 그러니까 주의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죄를 10가지나 꾸며내서 주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육상사는 그런 꼴은 보지 않았죠. 먼저 죽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육상산도 정치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정계에서 잠시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와서 상산서원을 열어서 후학들을 키우면서 만년을 보냈고 육상사는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의는 죽을 때도 사실은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병이 있어서 오른쪽 다리를 거의 못 썼고요. 왼쪽 눈은 거의 실명했고요. 오른쪽 눈은 거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집필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끝까지 하겠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앉아서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죽는 날까지 이 서술을 하다 죽었는데요. 어쨌건 이 주자와 육상산이 사상적으로 볼 때 라이벌이 됐던 이유는 주자는 계속해서 리는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이다. 성즉 리라는 주장을 했고요. 육구연은 짐이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이다. 신즉 리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대척점에 서 있었는데요. 그럼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빴을까요? 학문적으로는 엄청나게 싸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주자가 육구연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비록 자기 반대편에 있었지만 자기보다 9살이나 아래인 젊은 세대였기 때문에 그를 굉장히 아꼈고 실제로 지금 강서성에 있는 아호 서원에서 그들이 열흘 동안이나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결론 없이 끝났죠. 그런데 그게 지금 기록으로 남아서 중국 역사상에 가장 유명한 그 학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증리와 성증리가 붙었던 것이죠. 결론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평가를 보면 심증리설이 이겼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자는 말년에 백록동 서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는데요. 그 아호 서원에서의 논쟁 5년 후에 육상산이 이 주자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네가 좀 가르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과 전혀 반대쪽에 있는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 보고 자기 제자들한테도 좀 가르쳐줘라. 이 주자의 마음이 상당히 넓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명나라나 청나라 또 우리 이시 왕조를 보면 주자학 때문에 모든 게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서 우리는 주자 그러면 머릿속에 일단 이 사람 이거 사상적으로 좀 문제 있다 또는 주자학이라는 것은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후학들이나 또 관청에서 주자학을 과거 과목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것이지 실제 주자가 서술했던 방대한 서술과 그가 실제로 현실 속에서 보여줬던 그의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보면 절대로 주자는 그렇게 고리타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태어나서 유명한 유학자로서 자리 잡았고 그렇지만
서로 다른 입장에서 논쟁을 벌였다는 것. 이것은 중국 역사 속에서 보기 드문 라이벌입니다. 일반적으로 라이벌들은 서로가 죽이고 살리고 이런 관계였지만 이 둘은 철학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서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서로 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을 라이벌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철학 사상면에 있어서 너무도 유명한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이론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간단히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성 외양이라고 합니다. 이 내성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양은 완성된 인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천하에 나가서 이 정치를 잘 하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 이게 외양인데요. 실제 이학, 도학자들은 이 내성으로 주로 흘렀습니다. 물론 육구연이나 이 주자도 현실 정치 속에서는 상당히 외양을 한 면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성에 있어서 학문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갈려지는데요. 하나는 존덕성이고요. 하나는 도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존덕성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불교에서 어느 순간 묵상하려다 이렇게 깨닫죠. 그걸 돈오라고 그러는데요. 이 돈오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도문학은 점오입니다.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깨우쳐가는 것입니다. 실제 주자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저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도문학을 찬성했고요. 육상사는 그게 아니라 주로 묵상을 해서 깨우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이 나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전을 해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존덕성, 그러면 육상상, 도문학, 그러면 주자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즉 학문의 내용, 그리고 학문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서로 라이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서 보기 드물게 인간적으로 서로 친했지만 학문적으로 라이벌 관계였던, 그리고 한쪽은 정통이 됐고 한쪽은 비정통이 됐던, 그리고 유학사에 있어서 차별이 빛나는 두 인물인 주자와 육상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